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네. 증시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슈퍼 예상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마지막 네. 날에. 그에 따라서 좀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기를 좀 했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좀 제대로 미국 시장에서 워낙 또 지표들도 잘 나왔던 부분들이 같이 주요하면서 커플링이 오랜만에 좀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적으로 뭔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주 위주로 한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좀 기준점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어제도 70불을 넘어서는 패턴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미국에 또 허리케인 너무 지나갔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제 미국에서도 경기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던 요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에서 한 70%가 되는 경기주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포인트는 뭔가 주말에 뭔가 불확실성은 조금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제 유가 상승에 더불어서 뭔가 경기 회복에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경기주들 위주로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돋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경기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금요일 활기차게 얘기 나눠보도록 네, 불타는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까 식스팩에서도 잠깐 다뤘던 특징이긴 한데, 예. 아무래도 정치 테마 이슈가 네.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을 그렇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지율이 옥신각신하면서 네. 이렇게 테마가 엉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 테마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야권의 지금 유력 주자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소식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정치 인물주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제 30일부터 1일간 3일 동안 이제 국내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1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로 25%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은 19%,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분은 10%,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홍준표 전 대표 현재 의원이죠, 무소속 의원이신데 홍준표 의원의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지율이 한 자리였는데 이게 이제 두 자릿수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낙연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5에서 6% 정도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특징이 뭐냐면 통상 지금 이제 지지율 순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10월 10일날 경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부분들, 이 지지율에 따라서 여론조사 적합도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좀 거듭할 텐데 네. 지금 사실은 아직 못 움직이는 쪽이 이제 통상 이제 지지율을 1등, 2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인물들 위주로 조금은 하방 경직 장세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지지율이 올라오는 그 정치 인물들 위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치주가 사실은 인물주랑 정책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큰 인물주 위주로 뭔가 이제 뭐 학연, 뭐 지연 뭐 이런 거를 조금 네. 연관돼 있어서 그걸로 이제 엮어가지고 인물주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물주, 오늘 인물주 위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뭐 홍준표 의원 이분이 또 이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또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은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너무 학연 지연 뭔가 이렇게 연관돼 있는 인물주는 조금은 저는 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대들 사이에서 무야홍이 유행한대요. 무야홍. 무야홍 모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나요? 무조건 야권 대표는 홍준표. 모르시는구나. 네. 역시 네. 좀 젊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네. 복합된 건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야권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 세력을 네. 끌고 가는 상황에서 네. 이제 홍준표 이제 의원은 이제 무야홍으로 아.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정책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대답일 수 그렇죠. 있는데 또 네. 주가는 또 한편으로는 뭐 누구누구와 좀 연결이 돼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성이 같다고 해서 네, 움직이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런 것보다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에 대한 이를테면 맞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뭐 건설 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지난번 대선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이 있었거든요. 중도에 이제 그만하셔가지고 안 나오셨지만은 누구였어요? 반기문 전 총장. 아, 네. 아마 벌써 기억하실 텐데 기억이, 네. 그분 기준으로 한번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그분의 인물주와 정책주가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네. 인물주가 이제 1년간의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상승률로 말씀드릴게요. 네. 인물주는 1년간 380% 넘게 올랐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정책주는 540% 정도가 아. 넘게 상승이 저는 나왔습니다. 300%라 그래서 역시 인물로 가야 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반기문 정 총장이 이제 후보로 뭐 이제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2년 전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뭔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이제 이 코멘트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정책 이슈가 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더 높이 올라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 준비를 좀 말씀 한번 드렸고요. 예. 그래서 과거 우리가 데이터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과거의 사례를 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라리 인물주보다는 정책주가 낫고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 사실 이번 대선 테마라고 좀 지칭하는데 저는 이번 대선 테마가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통상 테마의 순환은 크게 보면은 3번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는데 네. 이 부분들이 이 2번 전,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 대선이 있기 전 그 전전 대선부터 사실은 붐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대선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해서 사실은 인물주라는 게 이 그 인물의 정치 인물의 뭔가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뭐 언행이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물론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주라고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책주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는 길게 가져갈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뭐 리프레시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제 굉장히 큰 20년 주기로 봤을 때는 마지막 대선 테마주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인물주보다는 대선 정책주를 4에서 5% 정도 포트 정도는 좀 우리가 좀 편입할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인물주와 정책주 중에서 공통 분모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리서치만 좀 잘하시면 검색만 좀 잘하시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 지지율이 조금은 상위권이 아닌 좀 중하위권에 있는 인물들 위주로 분명히 10월 10일까지 10월 달에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 일정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는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4에서 5% 정도만 하시는 거를 좀 권유해 드리면서 리프레시 기준 한번 세워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네. 아까 또 식스팩에서 강성호 아나운서가 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네.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 중국 규제 보고 제가 직접 아는 지인이 사실 좀 뭐라 그러죠? 연예 뭐 이런 쪽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요? 그래서 뭐 중국 쪽에 이쪽이 워낙 핫하니까 자기가 좀 중국에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저한테 카톡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화라서 제가 직접 뭐 오늘 CG팀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이제 화면에서 아마 띄워줄 거예요. 중국 제재 확대 매니저 영상. 네. 보시면은 저기 자세히 TT 이렇게 보이고 네, 있고 자세히 또 눈물 보시면은 중국 경제 TV 내가 진출하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공산당 제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신광선 매니저님? 저희는 근데 예쁘게 생긴 남자들이 아니니까 갈 수는 있겠네요.
이제 못 가신다고 아, 그런가요? 누가 딱 그러더라고요. 네. 난 못 네.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좀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산업별로는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도 있어요. 아직은 뭐 공증이 된 건 아니지만 또 섹터로 따지면 또 헬스케어까지도 네, 맞습니다. 규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연예계 뭐 얼마 전까지는 서비스업도 있었고 뭐 제약까지 간다고 하는데 중국 규제가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기회라고 볼까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거를 캡처해서 송출할 줄 몰랐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지금까지 중국 규제 일정별로 간단하게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나서 네. 좀 말씀 한번 네,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일단은 5월 25일 날 중국 네이멍구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7월 달은 거의 뭐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다 맞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중국 테크 기업들 통상 네. 이제 디디추싱 정보보호법 위반 규제 나왔고요. 그리고 7월 7일 날에는 아예 중국 테크 기업 전반적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야 된다라는 또 시행 규제도 발표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워낙 지금 또 이 가상화폐 또 거래 비중이 중국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7월 17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좀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7월 24일 날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분화에 들어갑니다. 텐센트 뮤직 아실 겁니다. 텐센트 뭐 알리바도 마찬가지겠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독점권 포기 명령을 내렸고요. 실제로 이제 이행을 했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24일날은 요거는 사실은 이제 자녀를 이제 있으신 어머니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내용인데 사교육 규제가 나왔어요. 사교육 규제.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대표적인 탈에듀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탈에듀라는 업체가 이제 뉴욕에도 상장돼 있거든요. 미국에도. 네. 그날만 마이너스 78% 급락 나왔습니다. 하루에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상한가가 사실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80%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엔터 사업 관련돼서 팬덤 문화 규제에 관련된 코멘트 나오면서 9월 1일 날은 이제 실제로 나왔죠. 게임은 이제 마약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미성년자 게임 제한.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제 뭐 꽃미남 같은 아이돌 출연 네. 금지 뭐 관련된 부분들까지 엔터 사업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추측성 기사지만은 전반적인 중국의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도 규제를 하겠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도 오늘 좀 궁금해서 과연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국 규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잘 가던 엔터들이 조금 그렇죠. 상승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좀 가격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게임주도 잘 가다가 좀 한 달 좀 얻어 맞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국내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냥 중국 본토에 차라리 관심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앵커님은 혹시나 또 이 하우스에서 근무하신 분이시니까 하우스에도 뷰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비슷한 생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만약에 홍콩 항생테크 주식을 보시면 네. 거의 50% 고점에서 50%가 하락한 맞습니다.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는 다 소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고 거꾸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전방위로 계속 조여오니까 한국에서는 중국의 어떤 매출 비즈니스가 있거나 아니면 좀 중국을 좀 기대했었던 어떤 산업들은 다소 좀 불편한 상황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니저분하고는 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니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리서치다 보니까 네. 중국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최근에 아까 매니저분께서도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를 읽은 데만도 거의 몇 분이 걸리는 것처럼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왜 그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은 내년에 지도부 교체와 관련된 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죠. 당대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 현 주석이 또 다시 주석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데 가장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진위 개수라고 네. 불평등을 따지는 지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부유층,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산업에서 좀 이렇게
공동 부유라고 하죠. 네, 이게 좀 맞습니다. 나눔의 네. 현장을 보여주면 시진핑 현 국가 주석의 지지율이나 정권의 어떤 연장 가능성 요것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중반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서 네. 실제로 과연 중국의 이제 진위 계수가 사실 소득 격차에 대한 불평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의 핵심 물가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만 지금 현재 그 중국의 핵심 물가 지수 지표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예. 할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상당히 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이 핵심 물가 지수가 좀 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치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불평등 관련된 부분들에서 중국 인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 인민들의 그 뭔가 그 사회적인 불만들이 가득 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이익공유제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공정경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정책적인 방향을 돌리면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내년에 좀 당대회가 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죠. 또 지난번 당대회에서는 이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의 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삼선을 하기 위한 조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런 군기를 잡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지도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뭔가 결속력을 네. 다지기 위한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끝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남은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벼이 볼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자막에도 나가지만 뭐 간단하게 리프레시 기준 마련해 주시죠. 일단 어제도 이제 소비주 관련된 얘기하면서 다 소비주도 좋은데 소비주도 좋지만은 이 중국 국내 기업 중에서 중국의 이제 법인을 그러니까 유한공사라고 하죠. 예. 중국에서 B2C 사업을 연동하고 있는 기업, 특히 중국 내 매출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아무리 매출적인 부분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갑작스럽게 또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뭔가 규제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은 이유 없이 가격 하락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들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뭐 워낙 투자하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해외 주식도 워낙 지금 모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트신 분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중국 본토나 또는 이제 홍콩 주식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또는 ETF 상품도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역발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차라리 그게 낫고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홍콩 그 테크 지수가 자체가 네. 50% 정도 네. 규제가 일어나기 직전에 50%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규제를 막기 전에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워낙 많습니다. 네. 특히 우수한 테크 기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오히려 국내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플의 기준 한번 이런 식으로 답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고요. 주말 네.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앞두고 PT 종목 하나 딱 주셔야죠. 네, 김범수 매니저님. 사실 오늘 이제 애플카 이슈가 좀 가셔야 되고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모트레스라고 애플카 자율주행 쪽을 갖고 나와서 좀 네.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조금은 이제 엇박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애플카 관련주를 쫓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하루 이틀 좀 눌릴 수 있을 때 좀 말씀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예,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6글자입니다. GMB 코리아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13870이라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인 작년에 수소 정책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주가 레벨이 굉장히 상당히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가 실제로 현기차와 지난달에 또 500억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급했다는 또 수주 소식이 좀 나왔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수소차에서 쓰이는 전동식 워터펌프 그리고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머플러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머플러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은 애플카도 좋아요. 좋지는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난번에도 한번 수소 행사 말씀드렸는데 네. 현기차에서 좀 하고 있는 하이드로젠, 웨이브, 네. 수소 사회 비전 발표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 킨덱스에서 또 진행이 되는 행사가 있어요. 9월 8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네덜란드에서 주관하는 2021년 수소 모빌리티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사실 수소 관련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행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저는 오늘 같은 금요일 날은 오히려 좀 수소 쪽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수소 정책주겠죠. 정부 정책. 환경부에서 2022년도 예산 편성안이 발표됐는데 탄소 중립, 특히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1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또 다개년도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수소 정책주로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GMB 코리아 두 가지 펀더멘탈 말씀드렸고요. 화면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7,440원에 말씀 한번 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사실 좀 멀리 보면요. 이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당시 수소 정책 관련된 붐이 불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이때도 사실은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애플카 이슈가 엮이면서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아차랑 또 이 협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많이 누웠어요. 거의 네. 한 8개월 정도 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을 기대 수익률은 한 20%로 좀 책정을 해서 8,8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목표가 대비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8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지금 이 8,700원, 8,800원 부분이 조금 악성 매물대가 질비합니다. 여러분 HTS 켜셔서 매물대 차트 누르시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산존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 구간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꼭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선 매니저의 PT 종목 GMB 코리아고요. 목표가 8,800원, 손절가 6,80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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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